최악의 조건을 딛고 일어나 드라마틱한 성공을 이룬 성공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우리는 모두 라고 매년 새해가 되시면은 새해 다짐 하시죠? 공부도 있을 수 있고요. 다이어트 다짐도 하실 거예요. 그 중에서도 독서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제대로 자극되는 엑기스로 좋은 내용만 구성되어 있는 자기계발서 읽고 새해 다짐을 새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는 작년에만 100권 이상의 책을 읽었거든요. 그 중에서 자기계발서는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독서 분야라서 다양한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 총 5권의 책을 추천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정말 좋은 책으로만 구성되게 5권을 선별했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입니다.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은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는 책인데요. 보도 셰퍼의 책 중에 돈이라는 책이 가장 유명할 거예요. 바로 돈이라는 책은 경제관념을 배울 수 있는 책이고요.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은 태도에 관해서 배울 수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기는 습관은 최악의 조건을 딛고 일어나 드라마틱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지혜와 비결을 담은 책인데요. 평범한 삶을 뛰어넘어서 위너의 성취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는 책이랍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위너들의 말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이 마라톤이라면 평범한 사람은 시간에 쫓기며 뛰고 성공하는 사람은 시간과 함께 뛴다. 성공하는 사람은 무작정 뛰지 않는다.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효과적으로 뛰기 위해 독서 등과 같은 마법의 물약을 마실 줄 안다. 혼자 생각하는 순간을 즐길 줄 알고 손목에 찬 시계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시간의 흐름을 알아챌 줄 안다. 시간과 함께 뛴다. 그리고 독서를 마법의 물약이라고 표현한 이 부분도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가끔은 바쁘고 버거운 순간들도 나는 항상 뛰고 있다. 나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위로가 되더라고요. 좋은 내용이 많아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며 읽게 될 거예요. 이기는 습관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가슴을 뛰게 하는 책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제일 좋아하는 문장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에서 모든 일은 합산으로 나타난다. 조금씩 빚을 지면 어느 날 갑자기 가난해질 것이고 조금씩 저축을 하면 어느 날 문득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스콧 애덤스의 더 시스템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 아시나요? 그 책에서 타이탄으로 소개된 저자가 바로 이 책을 집필한 스콧 애덤스인데요. 거의 모든 일에 실패하던 자가 결국엔 성공을 하게 되는 그 이루어낸 방법들에 대해서 쓴 책인데요. 시스템에서는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스템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다이어트에서 20kg을 체중 감량하겠다라는 건 목표고요.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기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목표만 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이루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게 책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목표는 정하지만 구체적인 실행은 잘 하지 않는 편이잖아요. 그 내용을 콕 집은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공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제시되어 있는데요. 당신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때마다 성공 확률이 높아지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적당히 잘하는 게 2가지가 모이면은 월등히 잘하는 것보다 더 우수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성공에 관해서는 한 가지 기술에서 월등하게 잘하는 것도 좋지만은 2가지 기술에서 보완적으로 적당히 잘하는 편이 더 낫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는 태도를 가진다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 책 내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인상적인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이라는 장기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지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뿐이다.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패턴을 찾아 나서라. 식습관에서 운동에 이르기까지 성공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에서
패턴이 있는지 뒤져보라. 패턴에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 패턴이 자신에게 어울리는지 직접 실험하라. 스콧 애덤스의 더 시스템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힐입니다. 이 책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도 많이 표시를 해두었어요. 매일 조금씩 노력한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되게 기운이 빠지지 않나요? 예를 들면 하루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고 획기적으로 다이어트가 될 수는 없잖아요. 하루 영어를 공부를 한다고 해서 영어 회화를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단 하루를 운동을 한다고 해서 몸짱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작은 노력을 매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은 지금 제가 하는 아주 작은 노력들이 절대 쓸모없지 않다, 노력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인데요. 저는 지금도 매일 책을 읽고 있고요. 그리고 틈틈이 운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글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저의 작은 노력들이 누군가가 필요 없다, 노력해봤자 소용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힘이 탁 빠지겠어요. 그런데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것은 이러한 행동들이 결국에 습관의 복리가 돼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특히 이 책에서는 매일 1%씩 성장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1년 동안 노력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습관이 복리로 작용해서 매일 1%씩 성장할 경우 약 37배가 성장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 배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지수함수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A의 값이 1보다 클 때 증가함수의 형태로 나오는데 1과 아주 가까운 값 1.01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아주 완만하게 증가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행동을 365일을 반복을 한다라고 하면은 무려 37배를 성장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매일 1%씩 퇴보할 경우 1이라는 값이 0.03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매일 노력하는 것들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면서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다, 언젠가 복리로 나한테 돌아올 거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변화가 이루어지는 두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결정하고요. 두 번째, 작은 성공들로 스스로한테 증명을 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나면은 습관을 형성하고 변화를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꿀팁도 주어지고 있어요. 바로 현재의 습관을 한 다음에 새로운 습관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신다고 하면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남은 시간에 영단어를 30분 동안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원래 기존의 습관에다가 새로운 습관을 붙여가지고 습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책에서 읽었던 좋은 구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문가는 스케줄을 꾸준히 따른다. 아마추어는 삶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둔다. 전문가는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작업해 나간다. 아마추어는 삶에서 어떤 일이 급박하게 일어나면 진로에서 벗어난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애덤 그랜트의 히든 포텐셜입니다. 오리지널스, 싱크 어게인, 기브 앤 테이크의 저자. 애덤 그랜트의 비교적 최근 신상인데요. 자, 이 책은 신간이라 가지고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다른 책들도 모두 좋지만 이 책이 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히든 포텐셜은 말 그대로 숨은 잠재력이라는 의미거든요. 타고난 재능은 기회와 환경, 동기부여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일 뿐 누구나 자신 안에 숨은 잠재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나 우리 안에 작은 거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잠재력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공이라는 게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미 유전으로 모든 게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노력해봤자 소용없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니거든요.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일례로 저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으로는 너무 결함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때나 이럴 때부터 먹을 거를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많이 먹어서 항상 이 통통 뚱뚱의 경계에 있었었고요. 그리고 공부도 잘 따라가지 못했어요. 제가 막 받아쓰기 같은 거 0점 받았거든요. 정말 하나도 제대로 못 적었어요. 그래서 막 옆에 짝꿍이 친구들한테 막 소문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더 소심하게 막 이렇게 있었던 정말 학생이었거든요. 저는 꾸밀 줄을 몰라서 어렸을 때 더 못생겼다는 말도 너무 많이 들었었고, 그러니까 더 남자애들이랑 더 많이 싸웠었고요. 유전적으로는 공부도 못해, 못생겨, 먹을 거 조절 못해서 뚱뚱해. 그냥 유전적으로 보면은 가진 게 하나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가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도 당연히 없었겠죠. 저의 숨은 잠재력을 발견하고 최대한 그 부분을 발달시키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 책에서는 우리는 모두 다이아몬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말 그대로 어때요? 나 자체가 보석이고 귀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발견을 해서 잘 다듬어서 쓰기만 하면은 우리 누구나 훌륭한 반짝반짝한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는 말로 들리더라고요. 내 안에 숨은 잠재력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5번째는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몰입의 즐거움입니다. 이 책에서는 무의미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면 몰입에 주목하라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몰입의 경험 있으신가요? 다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집중하면서 공부, 독서 또는 미스테리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몰입의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책인데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몰입할 수 있는 순간 삶이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몰입은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도 이제 어떤 일에서 전문가적인 견해도 가지고 성공을 하려면은 몰입이라는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몰입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학창시절 같은 경우에도 저는 몰입이 안 되거나 공부가 잘 안 되면은 도서관에서 바로 짐 싸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잠깐 걷고 지하철 타고 집에 가면서 약간 머리를 식히고 환기하면서 다시 정돈하고 몰입된 상태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이런 게 오히려 집중이 더 잘 되더라고요. 그냥 하는 것 그리고 몰입을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공부 방법, 삶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전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총 5권의 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계발서를 좋아하기도 하고 많은 책들을 읽은 입장에서 이 5권은 진짜 너무 좋다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새해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책을 읽고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책을 읽는 것은 과거 몇 세기에 훌륭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말에 공감하시나요? 자기계발서를 읽는다는 의미 자체가 저는 본인을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의 이야기를 단돈 1, 2만 원에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나의 히든 포텐셜, 나의 숨은 잠재력을 믿고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믿고 몰입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이기는 습관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매일 꾸준히 노력한다면 큰 결실을 볼 수 있다는 말이겠죠. 여러분의 지금 하루하루의 노력이 헛되지 않다라는 거, 꾸준히 한다면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 믿고 한번 해보세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에게 복과 행운을 드리는 복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